여러분들 이어서 먼저 간주 공급 해보겠습니다. 요거 좀 보시고요. 미리 요 얘기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제가 정리했으니까 보시고 본 주제 한번 더 가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실지 공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 일반적인 거는요, 그죠? 매매계약, 그죠? 요거를 행하면 실제로 공급했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주 공급 볼게요. 간주 공급,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논리로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부가세 신고서랄지 이런 데 다 연관이 돼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다 연관이 되는 개념이에요. 실무하고는 달라요. 실무는 안 나타나요. 그지? 근데 시험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부가치세를 어느 정도 퍼펙트하게 맞추려면 이 개념이 없이는 정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이렇게 원격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격 해석, 그 다음에 열거주의라고 했는데, 요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는 거고,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의적으로 확정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그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판매 목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가야 돼요.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타사합장으로 전시 목적,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 수선비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 전시 목적, 이런 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 판매 목적이란 말이 안 붙으면요, 그건 간주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이 자동차의 범위가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세 개가 빠져요. 세 개가 뭐냐면 그건 제외예요. 제외. 우리가 승합차 하고요, 화물차, 그 다음에 경차, 이렇게 세 개는 이게 제외돼요. 그러니까 승합차나 화물차, 트럭의 그죠, 그 유지를 위한 제화 하여튼 이런 차라면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고, 그러면 과세대상 자동차는 그럼 일반 경차를 제한 일반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화물 어쩌고 나오면 전혀 관계 없는데 사람은 차라고 하면요, 무조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개를 일단 엄격하게 해석하자 이 말이에요. 판매 목적하고 여기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이니까 승용차하고 승합차의 차이점이 뭐냐? 그럼 경차는 뭐냐? 이걸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러분 전부 다 초학생이니까 처음 배우니까 다 새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할 게 많아요. 경차 알겠지 하고 넘어가면 몰라요. 근데 경차의 개념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승용차가 뭔지 볼게요. 승용차하고 승합차가 뭔지 볼게요. 승합차. 자, 승용차는 승차 인원이에요. 승차 인원으로 봐서 승용차는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승용이라고 해요. 승용. 8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얘기해요. 승합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죠? 봉고잖아, 봉고. 봉고 아세요? 봉고 탄다 이 말이잖아요. 봉고가 승합차잖아요. 봉고 아니고 또 요새 뭐죠? 이렇게 승합차 스타렉스가 아닌데 없나? 이름 없나요? 브랜드가? 없나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봉고 하여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승합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얘기해요. 그죠? 9인승 이상의 자동차, 12인승 이런 거 있잖아요. 봉고 승합차, 옛날에 보면 봉고, 스타렉스, 이스타나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뭔지 모르겠어요. 승합차를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됐고 할거요. 경차는 뭐냐 이거잖아요. 성용에서 나와요. 삐져나와요. 그래서 경차가 삐져나와요. 경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모닝이 되죠. 모닝, 그죠?
모닝 뭐 레이랄지 스파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는 우리 그때 불공지할 때 미리 말씀드렸구나. 그럼 경차는 배기량이잖아요. 배기량이 몇 cc입니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자동차. 이하의 자동차. 승용차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대상이 되는 거는 그러면 경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승용차를 얘기한다. 그게 대상이다. 아시겠죠? 다른 성압이랄지 화물이랄지 트럭이랄지 그 다음에 경차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엄격 해석하라는 말은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딱 매칭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열거주의 볼게요. 열거주의는 뭐냐면 그죠?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요 네 가지 항목, 세부적인 6가지.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든 이걸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따든 익혀야 돼요. 최소한 간주 공급의 네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하면요. 그 앞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은 구체적으로 3개가 있잖아요. 면세로 조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로 사용하고 비영업용은 사용하고 판매 목적으로 타삽장만 필요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죠. 제가 저는 이렇게 안 새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외운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걸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개사패라고 외우던데? 앞에 자개사패. 그죠? 자개사패 이렇게 외우고요. 면비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던데? 면비판이 뭐죠? 이렇게 외우던데? 제가 외우는 방법은 아닌데 하여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외운다고요. 자개사패.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농 중에서 농 있잖아요. 이렇게 옷장 중에 자개농 아세요? 자개농? 자개 알아요? 이렇게 몰라요? 하여튼 검은데 이렇게 오칠해서 자개 있잖아요. 막 이쁜 거, 우리 조개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규사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막 이어붙여가지고 봉황도 만들고 옛날에 보면 그 폐물도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개를 그 폐물을 만든다. 자개사, 폐물. 아시겠죠? 대충 되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저는 그렇게 외우세요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되겠네.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진 사람은 그렇게 알게 줘야지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개를 사면 뭐예요? 자개를 사서 폐물을 만드는데 자개사패? 외워지죠? 그죠? 그리고 면상을 앞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면비판. 그죠? 자개를 사서 폐물을 했는데 면상 앞에 잘못되고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유출을 하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외우든 저렇게 외우든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외우라면 전혀 못 외울 것 같아서 제가 두 문자 조금 괜찮은 두 문자라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죠? 예. 많이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다 알게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그럼 최소한 자개를 폐물 그건 알아야 되죠. 그러면 머릿속에 내일 외워오라고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두 개는 같지 않아요? 공급이니까. 그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같잖아요. 폐업시 잔존자, 그러니까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자 이것만 좀 알면 좋은데? 하여튼 좀 알아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익히고요. 자, 이거 이제 정리해 볼게요. 간주 공급은 실제 공급 안 해요. 실제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즉 매매한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 뭐라고 적혀놨습니까? 매입세 공제를 전제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 말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지 이 얘기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자, 그러면 먼저 매입세 공제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이 얘기 자체가 매입세 공제를 전제하니까 먼저 매입세 공제가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걸 이해 안 하고는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매입세 공제는 뒤쪽에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안 배우고 이걸 배운데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매입세 공제까지 가서 배우고 다시 왔을 때 보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여기 매입세 공제 있죠, 매입세. 그래서 매입세 공제 요건을 여기에다가 미리 조금 선학습하고 요걸 같이 적용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매입세 공제를 전제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매입세 공제는요, 우리 전당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그죠? 매입한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볼게요. 매입세 공제 그죠? 대상 사업자가 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돼요. 내가 일반 과세가 아니라면 매입세 공제 안 돼요. 내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간이과세 사업자. 아니 그런 자는 세금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일단은 내가 일반 과세 사업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공급하는 상대방도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간이과세 사업자라면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면세 사업자라면요, 내가 지금 면세 물품을 구입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제받기 위해서는요, 나도 일반 과세, 너도 일반 과세가 돼야 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도 일반 과세, 너도 일반 과세.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일반 과세와 일반 과세끼리의 그죠? 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매입액을 일반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매입해놓고 일반 과세 사업에 사용 안 하면 그럼 매입세 공제 요건이 안 맞죠. 그죠? 예, 그럼 매입세 공제 요건이 안 맞으니까 토해내야지. 뭐 그런 거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매입세 공제 시기인데요. 매입세 공제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가지고 사용 안 해도 돼. 이론적으로는 사용해야 되죠. 사용해서 VAT 창출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 확인이 되면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을 하지 말라고 세액공제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매입했다는 근거만 있으면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세 번째, 우리 정빙, 매입세 공제는 세 가지 정빙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아니면 안 해주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뭐예요? 제가 별표 쓴 거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별표. 별표 친 거는,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 요건의 위배에 따른 환원 규정이라고 보면 돼요. 매입세 공제를 요건에 대해서 해줬는데 그 이후에 매입세 요건이 안 되니까 뭐예요? 다시 이 매입세 공제 받은 효과를 토해내는 규정이 바로 간주공급이거든요. 아니 일반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입해가지고 받아만 먹고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면세에 사용하면 안 되죠. 일반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자, 해당 매입한 거를 일반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뭐 직원들 선물 준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컴퓨터 매입세 공제 받고 자기 집에 간다든지 친구 와서 그죠? 친구한테 개인적 용도로 자기의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가 바로 개인적 공고가 되겠습니다. 이거 일반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사업적으로 증여했다는 말은 공짜로 줬다는 말이에요. 선물 줬다. 거래처에 선물 준 거 있죠. 이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토해내는 규정이고, 폐업시 잔존자 이거는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1회 1번, 2번, 3번은 여기에 해당이 된 거고, 일반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토해내는 규정이고, 취지가 여기 폐업시 잔존자 4번은 뭐야? 폐업을 했는데 남아있잖아요, 재화가. 그럼 옛날에 그저 뒤로 백 해보면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대형하는 매출세액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전액 다 공제해 줬잖아요. 근데 장사 안 한대요. 남아있다. 그러면 더 이상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그죠? 대형하는. 그럼 매입세가 안 된다. 그럼 그 시점에서 폐업했을 때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은 효과 있죠? 이거를 매입세 공제에서 조정하지 않고
토해낼 때 매출색 있죠. 내는 쪽에서 간주 공급으로 가자는 거예요. 원래 원하는 매입세 공제에서 시작했지만 낼 때는요. 그래서 내는 그죠. 과세표준 매출색에서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다 됐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산점 만출은요. 원칙적인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내부 거래에서도 자기의 다른 부분 있죠. 자가 공급은 자기의 다른 부분에 내부 거래 한 거잖아요. 이것도 아까 전에 과세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번 볼게요. 두 번째가 비영업용이라고 있잖아요. 비영업용을 했는데 그럼 영업용은 뭐고 비영업용은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매입세 공제를 전제한다 했죠.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간주공급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밑에 볼게요.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소나타를 예를 듭니다. 소나타가 아니고 그렇죠. 소나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나타. 자, 소나타를 예를 들어볼게요. 소나타라는 승용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소나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세액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54번 불공 있죠? 승용차 경차 말고 매입할 때 보면 회사에 사용할 걸 목적으로 해서 승용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봐서 취득임차 유지에 관련 매입세 불공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제조업종에서 소나타를 샀어요. 그럼 우리 세법은요. 비업무용으로 봐서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여기 54번 불공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 먹었죠. 근데 이 소나타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간주공급이 아니라고. 왜? 간주공급은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었어야 된대도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면 소나타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요런데, 요런데. 택시회사. 택시회사는 소나타 택시는 당연히 영업용으로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이런 데는 전부 다 있잖아요. 이 목적 사업 자체가 자동차를 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이런 데는 택시라도 영업용에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우리의 간주 공급의 얘기는 예의 얘기라고요. 대상이 얘라고, 예. 이 업종이라고. 그럼 이 영업에 사용할 거라고 보고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소나타를, 그죠? 택시 운전하면 사람들한테 구도 가지고 영업행위에서 VT를 낼 거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위에 택시, 캡 있잖아요. 캡을 쳐내고, 그냥 택시 회사에, 그죠? 총무과에 업무용으로 쓰면, 그는 영업용으로 사용한다 해놓고 뭘로 쓴 거예요? 비업무용,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요렇게 전용한 거에 대한 매입세는요, 요거는 토해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시 읽어볼게요. 요거 가볼게요. 요거예요. 영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준 운수업 등에서 뭐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야? 뭘로 사용했다고? 비영업용으로 뭡니까? 이거를 사용했을 때, 전용했을 때 매입세 공제 효과를 부인해서 토해내는 규정이 바로 요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얼굴이네. 그래. 다시. 이 간주공급은요, 매입세 공제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승용차 중에 매입세 공제 되는 데는 일반적 기업은 안 돼요. 일반적 기업은 영업용의 사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53번 불공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 먹었는데 이걸 그저 전용하더라도 간주공급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승용 자동차가 뭐냐 이거죠.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택시용도 운수업이랄지 이런 자동차 운전하고랄지 자동차 판매업이랄지 그런 업종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영업용으로 사용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매입세 공제 해줬는데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만 먹고 뭘로 친 거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 공제 받은 효과를 부인한다는 규정이 바로 뭐예요? 바로 간주 공급 중에 요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될까? 개인적 공급이 두 번째 해당이 되겠네요.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 또 얘기해 볼게요. 주유소를 영위하는 그저 사장 값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주유소를 영위해요. 휘발유 같은 거 이렇게 주유소를 영위하는데 그 주유소의 그저 사업자인 값이도 뭐예요? 기름이 차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디서 열까요? 다른 옆집 주유소에서 열까요? 자기 주유소니까 자기 기름 열까요? 당연히 자기 기름 넣겠지.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부가치세 걷어냅니까? 내가 안 낼까요? 쟤라도 안 내겠다. 내가 그저 내 기름 넣는데 내가 내한테 있죠. 소비세를 걷어가 내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매입세 공제 받은 휘발유를 뭐예요? 그죠? 팔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과세 형평 때문에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고, 그죠? 세금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과세 못 하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주 공급은 실제 있더라도 안 한다고 과세. 내가 그저 주유소 사장님이 자기 기름 넣으면서 내가 VAT를 내고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자기 돈을 그죠?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가공급.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공약. 자, 지금 보면 자가공급에 해당이 되려면 해당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얘는 보세요.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뭘로 사용한 거예요? 원료 자재로 썼고, 시험용으로 썼고, 수선비로 쓰고, 사후 무료 서비스